마늘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별 병해충을 보면은 주로 바이러스, 흑색썩음 균핵병, 입질썩음병, 입마름병, 녹병이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기관에서 발생을 하고요. 흑색썩음병은 2월 하순에서 5월 초, 무름병 같은 경우는 2월 하순에서 4월, 입마름병은 생육 후반기인 4월 하순부터 수확기에 발생을 많이 하고, 녹병 같은 경우는 주로 대서마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생육 후반기 5, 6월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늘 녹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녹병은 잎과 줄기에 타원형의 부푸른 병반이 생기고 잎에 융기된 등환색 병반이 생기고 이것이 심하면은 황백색으로 고사합니다. 녹병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쇠, 즉 철에 녹이 나면은 붉은 반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쇠에 녹이 나듯이 마늘 잎에도 그와 같은 반점이 생긴다 해서 녹병이 되겠습니다. 이 발병이 심하면은 잎 전체가 주황색으로 말라 죽고 포장 전체가 고사를 하게 돼서 조기에 수확해서 수량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발생 원인은 병든 포자에서 동포장터로 월등을 하고요. 이것은 곰팡이인데 순활물 기생으로서 인공 배양이 어렵습니다. 포자 발화 농도는 9에서 18도씨이고 이 기저 범위가 마늘, 파, 양파 등 모든 파속 채소에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발병 조건은 종자전염 및 공기전염을 하고요. 주로 기온이 낮고 비가 잦을 때, 즉 저온 다습할 때 많이 발생하고 생육 후기 비료 부족 시에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식물체가 너무 웃자라거나 질소질을 많이 줬을 때는 오히려 생육 후반기에 식물체가 연약해져서도 많이 생깁니다. 대서마늘 수확기 무렵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미리 농약을 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발생이 많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서마늘은 지금 녹병이 가장 약한데 홍삼보다도 굉장히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등황색의 반점이 하나가 생겨서 이것이 심해지면은 잎 전체로 이렇게 번지게 되고요. 점점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은 붉은 점에서 증상이 약간 흑변으로 되고 전체적으로 잎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감염이 되면은 약제 방제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인 위주로 미리 쳐주셔야지 병반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 다음에는 약제를 쳐도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병반이 심해져서 잎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 증상이고요. 이렇게 말라 들어가서 잎 전체가 마르고 포장 전체가 마르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비가 온 후에 5일 만에 이렇게 퍼지면서 마늘 전체가 잎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수확을 다른 농가보다 약 5일 정도 빨리 수확을 했습니다. 즉 한창 구 비대기에 5일간 구가 크지를 못했으니까 그만큼 수량 감소가 있었겠죠. 녹병 방제 대책은 씨마늘을 소독을 하고요. 초세가 약해지면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비를 충분히 시용하고 토양 검정으로서 질소를 과잉하거나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저항성 품종, 가급적이면은 저항성인 재래종이나 남도를 선택하시고 대서 같은 경우는 녹병의 가장 약한 품종이라는 걸 알고 재배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제 방제는 등록된 약제 방제를 사용하시는데 현재 녹병 방제에 마늘에 약 30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적용 약제를 7에서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병 방제를 위해서는 실제 녹병 증상은 4월 하순부터 나타납니다만은 남부 지역의 경우는 3월 중순부터 약제 방지를 미리 예방적으로 살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잎마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늘 잎마름병은 우리나라에서 마늘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즉 마늘 재배에서는 이 잎마름병 없이 재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그만큼 잎마름병은 흔하게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잎과 줄기에 적자색 병무늬가 형성이 되고요. 이것이 심하면은 단갈색이 띠고 오래된 병반에는 검은 곰팡이가 밀생을 합니다. 보통 잎마름병은 검은 무늬병하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은 무늬병과는 달리 겹둥근 무늬가 나타나진 않고 검은 점이 이렇게 반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마른 병은 비가 자주 오거나 4, 5월에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주로 생육 후기에 발생하면서 수확기에 가장 심하게 발생을 하고요. 이와 같이 마늘에서 발생한 병이 나중에 저장 중에도 인편에 잠복해 있다가 마늘 썩은 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발생 병원균은 곰팡이고요. 생육 조건은 23에서 25도씨가 되겠습니다. 기주범위, 즉 입마른 병은 마늘, 양파, 파 등 모든 파속 작물에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 발생할 환경을 보면은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비교적 높을 때 발생을 하고 배수 양호, 부식질이 높아서 높은 토양에서는 발생이 적고 질소를 너무 가용하여 식물체가 도장하거나 식물 생육 후기에 비료가 부족할 때 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늘 입마른 병은 우리나라 마늘 재배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잎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잎 끝이 마르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마늘 잎마른 병은 보통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생육 초기보다는 생육 중 후기, 즉 마늘이 구가 비대되는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온도도 조금 높은 고온 다습한 조건이라면은 발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늘 잎마른 병은 주로 생육 후반기에 비료기가 부족할 때 나타나거나 질소 가용으로 인해서 식물체가 너무 웃자랐을 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늘 잎마른 병하고 잎끝 마름증하고, 즉 병하고 생리장애 현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잎마름증은 병반 없이 잎끝부터 말라 들어가는 현상으로 이것은 마늘 구가 비대하면서 잎에 있는 양분이, 특히 가리 성분이 마늘 구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잎끝이 마르면서 잎마른 병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 재배 시에 잎마른 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잎마른 병균을 조금 늦게 오거나 아니면 적게 오도록 관리를 해야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마늘 재배에서는 잎마른 병은 흔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잎마른 병 초기 증상을 보면은 이렇게 타원형의 병반이 생겨서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위에 잎을 갖다가 고사시키는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잎 전체가 마르는데요. 보통 이 잎끝이 마르는 잎마름증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잎끝이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여기에 잎마른 병균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선 위로 이것은 지금 잎끝이 자연스럽게 마르는 생리장애 현상이 되겠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잎마른 병이 나타나서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 증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단망새 병반이 생기고요. 나중에 진전이 되면은 심하면은 검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병반이 확대된 모습이고요. 심하면은 잎이 마르는데 잎 마른 병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잎이 마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잎 끝이 말라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잎 끝이 마르는 경우는 잎 마른 병에 의해서도 마르지만 잎 마름증, 즉 구 비대기의 영양결핍, 특히 가리결핍에 의해서도 마르는데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마름증인지 잎마름병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잎마름병이 아주 심하게 발생된 포장이고요. 잎마름병은 마늘에서도 이와 같이 갈변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잎마름병과 잎마름증의 차이인데요. 잎마름증은 생리장애로서 이 끝이 마르면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마른 병은 이 끝이 마르면서 병반 무늬가 발생하면서 약간 검은 포자들이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입마름 병균 증상은 없이 이 입마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봄철 건조하였고 온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입마름 병 대신에 이 입끝이 전체가 마르는 입마름증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입끝이 마르는 거는 구비대기에 나타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초순부터 입끝이 마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3월 초까지 가뭄이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 냉해라든지 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입끝이 마르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입마름 병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입마름증입니다. 즉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 초까지 가뭄이 심했고 그 이후에도 온도가 다소 낮으면서 대체적으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입마름 병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애인 입마름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 어떤 생육 초기의 건조로 인해서 뿌리가 제대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비대기에 이렇게 입끝이 마르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마름병 방제 대책은 건전한 씨마늘 선별 후에 종구 소독을 하시고요. 작물 생육 중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게 균형 시비를 하고 또 발병이 심한 곳은 윤작을 하거나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식물체는 일찍 제거하거나 입병 단제물을 제거하시고요. 약재 방제는 등록된 약재를 방제를 하시되 현재 입마름병에 등록된 것은 179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일반 약재는 168종이고 무인 항공기로 쓸 수 있는 것은 9종, 그 다음에 전착 효과가 있는 것은 2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인 항공기로 등록된 구종은 뭐냐면은 일반 약재 중에서 물리성이 우수한, 즉 무인기로 살포한 것은 아주 미세하게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성이 좋아서 밀입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약재 중에 물리성이 우수한 것을 무인 항공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무인 항공기용으로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등록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 무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무름병은 입집썩음병, 즉 춘부병, 무름병, 이걸 굉장히 여러 가지를 혼돈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은 입집썩음병, 즉 춘부병하고 무름병은 다른 균에 의해서 일으키긴 합니다. 그러나 발생 증상이 비슷하고 발생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병이나 무름병 모두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고요. 춘부병, 즉 세균성 썩은병은 슈도모나스에 의해서, 그다음 무름병은 어이니아, 즉 팩토박테리움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입니다. 보통 발병 시기는 춘부병이 2월에서 4월까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뒤에 4 내지 5월에 무름병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즉 악취가 고약하게 발생하는 무름병은 나중에 나는, 즉 어위니아 속에 의해서 일으키는 무름병이 되고요. 춘부병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이 무름병이나 춘부병은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파 등 파속채소 전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 시기는 춘부병은 무름병보다도 발생 시기가 다소 앞선 2월부터 4월에 이루어지고요. 10도씨 전후에 다습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무름병은 32에서 35도씨의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춘부병은 10도씨의 저온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은 춘부병 같은 경우는 발생을 멈추고 병원균은 토양 속에 오래 잔존하면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무름병은 질소 가다시에 많이 발생을 하고 흙에 닿는 부분이나 식물체끼리 부딪혀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겠습니다. 병 증상은 춘부병의 경우는 잎과 잎집, 즉 엽초 조직이 물러지면서 부패가 되고 진전되면서 식물체 전체가 물러서 썩어 고사하고요.
발생하고요. 심할 경우는 입과 종구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무릎병은 주로 지하 연백부가 부패가 되면서 처음에는 방추형 압록색이 되었다가 점차 방추형 습침상의 연화부가 나타나고 상하로 진전되면서 상부 잎이 항변이 됩니다. 보시면은 마늘 잎집썩음병 발생 증상입니다. 마늘 무름병, 즉 뿌리로부터 발생해서 지상부가 말라 죽은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잎마름병하고 지상부 잎마름병하고 무름병이 같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증상에는 하엽이 이렇게 마르다가 후기로 갈수록 하엽뿐 아니라 잎집까지 이렇게 썩으면서 수확기 무렵에는 속의 내부까지 썩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부병과 무름병은 토양이나 피의 단제물,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엽신경조직에서 발생이 되면서 연작지나 통풍불량, 그다음에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겠습니다. 병원세균의 전염 경로인데요. 보통 병원세균은 잠복을 해 있다가 침범을 한 다음에 증식해서 잎이나 엽초조직이 물러지면서 고사를 합니다. 1차 전염은 토양이나 병든 단전물이 되겠고 상처를 통해서 발생을 하면서 20도에서 23도씨, 즉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발생이 하겠습니다. 방제 대책은 상습 발병지 및 연작지를 회피하고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를 하고요. 배수로를 정비해서 토양이 가습하지 않게 관리합니다. 제식거리를 너무 밀식해서 통풍 불량 시에 발생이 많으니 너무 밀식하지 않게 하시고 석회 부족 또는 질소 과비 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칼슘을 사용해서 식물체를 건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약재를 살포하시는데요. 현재 무름병에 등록된 약재는 18종, 세균성 전문의가 3종, 잎집썩음이 14종으로 약재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등록 약재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흑색썩음 균핵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균은 곰팡이고요. 흑색의 균핵을 형성합니다. 발생 최적 온도는 15에서 20도씨 정도 되고 25도씨 이상이 되면 발생이 중지됩니다. 병증을 보면 인경, 뿌리에 백색의 균사가 발생이 되고 진전되면은 균사가 흑색으로 변해서 썩고 흑색의 균행이 발생하고 하이엽부터 갈변해서 고사가 됩니다. 즉 초기에는 흰색의 곰팡이가 뿌리를 가야하고 중후기에는 뿌리가 고사되면서 인경에 검은 균핵이 형성되고 후기에는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가 일어납니다. 뿌리로부터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감염되어서 수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장 중에는 부패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병이 걸리지 않게 재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생태는 토양병해로서 방제가 곤란하고요. 전염원은 마늘 종구로 인해서 원거리라 전파가 되고 인접 포장에 있어서 농기구에서 전파됩니다. 특히 우리 트랙터가 이웃 농가에 가서 로타리를 치고 그 병원균 흙을 묻혀서 내 포장에 오면은 내 포장에도 병원균 흙이 떨어져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랙터를 밭을 이동할 때는 흙을 씻어야 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발생은 이제 파종 후 11월부터 수확기, 주로 저온기에 침범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산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흑색썩음 균핵병은 마늘뿐 아니라 양파, 파 등 다른 파속 채소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피해 양상입니다. 처음에는 백색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요. 피해주, 그 다음에 건전주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늘 피해주 포장하고 양파 피해 증상이 되겠습니다. 흑색썩음 균핵병의 지상부에 봤을 때의 폭입니다. 보시면은 하엽이 마르면서 식물체가 점점 고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흑색썩음 균핵병이 발생돼서 고사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하엽이 고사된 식물체를 뽑았을 때 뽑아보면은 이렇게 백색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더 진전이 되면은 검은색 알갱이, 즉 작은 들깨 정도 검은 균핵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색 곰팡이와 함께요. 이 검은 균핵은 뭐냐 하면은 이 자체가 다 병원균 포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흑색썩음균 발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증상 발견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병원균이 뿌리로 발생해서 뿌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생이 늦고요. 또 하나는 부패 주위에 뿌리 응애 선충 고자리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즉 흑색성 균핵병이 와서 부패한 지역에 응애 선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봤을 때는 이게 응애 피해다 선충 피해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흑색성금 균핵병이 와서 고사된 다음에 2차적으로 응애나 선충이 가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색성금 균핵병은 상당히 공격적인 균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균은 식물체가 뿌리가 옆에 왔을 때 침범을 하는데 이 흑색성금 균핵병 같은 경우는 마늘에서 분비하는 아주 미량의 냄새를 맡고 균사가 1, 2cm 정도 자랍니다. 즉 적극적으로 균사가 땅속에서 자라서 뿌리로 다가가서 침범을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속에서 약 10년 이상 생존하기 때문에 한번 발병된 포장에서는 1, 2년 윤작을 한다고 해서 이 병이 완전히 방치되지는 어렵습니다. 저장 중의 인편의 피해 모습입니다. 방제 방법은 씨마늘을 소독하고 윤작을 하고 사실 농기계를 세척 후에 사용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벼 이모작을 하면은 물을 담궈 놓으니까 논에 병균 밀도가 감소돼서 굉장히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 병이 아주 심해서 토양살균제를 처리해도 발생이 심하다 그러면 후작물을 재배하지 말고 한 번은 태양열 소독을 한 다음에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재 방제는 마늘 파종 전에 적용 약재를 살포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등록된 약재는 162종이 일반 침지용으로 일반 파종 전 살포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분유용이 1종, 그 다음에 분무용, 즉 생육기에 살포할 수 있는 게 한 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소독하는 이유는 토양 병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토양으로부터 감염되는 흑색성금 균핵병, 녹균병 이런 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열 소독을 실시합니다. 태양열 소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먼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온도가 높은 7월 하순, 8월 초순경에 퇴비와 석회질소 같은 것을 넣고 경운한 다음에 투명 비닐을 포장 전체에 멀칭을 하면 됩니다. 약 1개월가량 토양 전면을 멀칭을 하면 토양 온도가 올라가서 병원균의 밀도가 감소가 됩니다. 실제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는 녹균병이 발병률이 20%에서 1.7%로 방제가가 92%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 소독 두 번째 방법은 바사미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사미드 같은 경우는 약재가 수분과 닿으면 가스가 발생돼서 이 가스로 인해서 병원균이나 잡초 종자까지 사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여름 고온기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고온 효과까지 같이 보려면은 여름 고온기에 실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약재 바사미드를 살포를 한 다음에 로타리를 치고 바로 피복을 해서 최하 2주 이상 유지를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사미드 처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비닐을 제거 후에 바로 식물체를 파종하거나 정식할 경우는 가스 장애로 인해서 발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미드 처리한 포장은 비닐을 제거 후에 로타리를 한번 해서 가스를 휘발한 다음에 파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닐 씌우는 방법은 이렇게 넓은 비닐을 사용해서 포장 전면을 덮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닐 폭이 한 8에서 10m 정도로 넓고 두께는 0.03mm 정도로 얇은 태양열 소독용 비닐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폭이 좁은 비닐을 가지고 태양열 소독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통로 부분은 태양열 소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병원균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 소독 효과가 반감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폭이 좁은 비닐로 이용하실 경우는
이 연결 부위에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연결 부위끼리 중첩되게 하면서 포장 전면을 덮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태양열 소독기에서 소독되는 원리는 뭐냐 하면은 노지에서 비닐 멀칭을 할 경우 온도가 지온이 50도 이상을 대체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흐린 날이나 비 온 날은 5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50도 이상이 유지가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은 이 점선은 병원균이 참여하는 온도입니다. 7, 8도쯤 되는데요. 이 병원균 사멸 온도보다가 지온이 높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유익한 균은 생존하면서 병원균만 죽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열 소독하고 다른 소독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태양열 소독 같은 경우는 잡초 종자는 일부 종자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균, 세균, 선충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고요. 즉 바사미드 같은 경우는 태양열 소독처럼 진균, 세균, 선충에 효과가 있고 잡초 종자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조매 같은 경우는 주위의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을 하고요. 혹시 가스를 한 번 더 휘발시켜주는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마늘 시드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시드름병 원균은 곰팡이로서 발생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28도시면서 토양에서 약 5에서 15년간 생존을 합니다. 시드름병 병증은 전 생육기에 거쳐서 발생을 하고 잎이 구부러지고 시들며 점차 잎이 오그라듭니다. 시드름병에 걸린 식물체는 쉽게 뽑히고 감염된 호기는 저장 중에 뿌리 쪽부터 썩기 시작해서 표면에 흰색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마늘 잎편에도 발생을 하면서 절단 시에 마늘 심부에 갈변 현상을 일으킵니다. 발생 상태는 토양병이라서 방제가 곤란하고요. 전염원은 씨마늘로서 원거리 전파되고 분생포자가 빗물,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면서 기주 보면은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파 등 파속채소 전체에 대해서 감염이 됩니다. 방제 방법은 씨마늘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확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저장 중 가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과 환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기에 수확하고 비 오는 날 수확하지 말아야 하며 종구 소독 후 종자 파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마늘 시드름병에 등록된 적용 약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병 증상을 보시면은 하엽이 이렇게 마르고요. 뿌리를 뽑아 보시면은 뿌리 부분이 이렇게 탈립이 되면서 뿌리에 흰색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단 흑색서금 균핵병과 다른 것은 같은 흰색 곰팡이라도 여기서는 검은색 균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늘 잎편에 발생하는데 흰색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서 절단하였을 때 속의 심부가 갈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충분히 되었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늘 재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재배에 성공을 해서 풍년농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